(2026년 5월 14일) 이정훈입니다. 남우호 사건에 대해서 외교부의 고위공직자, 거의 장관급이겠죠. 그가 이란을 제외하고 누가 때렸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란 이외의 어떠한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이 있었겠느냐. 그러나 이제 명확하게 이란이 했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남우호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여기에 남우호 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엄청난 도전이면서 또 북한 요소까지도 봐야 된다. 지금 이종석이 이끌고 있는 국가정보원이 낮잠 자고 있습니다. 안규백이 이끌고 있는 국방부도 놀고 있어요. 천안함 사건 기억하시기 바라고, 김현희 사건 떠올리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옛날 이라크에 파병을 했을 때 김선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사람을 이라크의 테러단체가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성격이 이번 사건에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부 외교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란 이외의 어떤 다른 주체에 의한 공격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란을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프로젝트 리버레이션인가요? 영어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간 해방작전이라고, 해방 프로젝트라고 우린 번역했었는데 그걸 시작하는 날 공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우호가 당했고, 그리고 남우호가 피격당한 거는 미국 이란 전쟁 발발 이래 33번째 피격이었습니다. 프랑스도 당했고 중국도 당했고 태국도 당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자기네 배에 자국인이 없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프랑스에 대한 공격은 아니다. 중국은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려만 표현했고요. 인도는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인도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했고, 태국은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역시 초치밖에 안 했습니다. 각국이 뭔가 지금 이란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33번째로 당했는데, 현재는 이제 이 폭발물 잔해를 UAE 우리나라 대사관으로 옮겨놨습니다. 참고로 UAE는 대한민국하고 거의 준군사 동맹입니다.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면서 그쪽에 특전사 부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특전사가 파병돼 있고, 또 한국 무기도 많이 갔죠. 천공투를 비롯해서 T-50도 팔려고 하다가 그건 실패했지만 KF-21도 얘네들이 관심 있게 표현하고 천공투 갔고, 그 외에 많은 자주포도 갔을 겁니다. 무기를 갖고 간다는 건 군사동맹 다음으로 중요한 건데 상당히 거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나라인데 우리 배가 피격당했습니다. 대한민국 배는 대한민국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때린 폭발물 잔해를 우리나라 대사관에 갖다 놨는데 이거를 조사할 때 이 이재명 정부가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강성이라고 보시죠. 저는 굉장히 약한 정부라고 봅니다. 왜 약한 정부라고 보느냐? 이번에 김용범 정책실장을 통해서 국가 배당, 국민 배당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녁에 이것 때문에 누구 만났더니 선배가 세상에 저렇게 무식한 정권이 있고 저렇게 바보 같은 국민이 있느냐고 질타를 하시던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랑 동업자로 해서 조그만 가게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내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운영하지 않고 다른 사람 통해서 운영시킬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일한 사람한테 봉급으로 주고 나는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배당금을 가져가죠. 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철저하게 내가 투자했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핵심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주가가 오르는 과정에는 거기에 주주들 중심으로 자본 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로자들은 자기네 근로소득을 가져가는 거고,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수익이 많으니까 나한테 성과급을 많이 달라, 근로소득을 많이 달라는 시비는 있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많이 가져가서 약속한 것보다 많이 가져가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권리는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한 사람들이 배당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국민이
또는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배당금을 가져가려면 거기에 투자한 게 있어야 돼요. 없잖아요. 이재명 정권이 투자를 했습니까? 제가 투자를 했습니까? 근데 왜 국민 국가 배상이란 단어를 써? 이건 빨갱이란 얘기예요, 이거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 이건 국민을 현혹하는 거고, 이건 철저하게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삼성전자 수익 난 거 좀 빼서 우리도 주려고 하나? 이렇게 해서 표기하는 작전입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 그만큼 이 정권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취약하다는 거, 지금 제가 이제 이 남호 사건을 외교부 발표하고 설명을 드린 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남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걸 지켜보는 조직이 누구냐? 이북입니다. 왜? 북한이 유사하게 대한민국 배나 또는 뭐를 팍 때렸을 때 북한은 나는 모른다고 끝까지 자주 잡아뛰겠지. 그랬을 때 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볼 거예요. 왜? 미국이 북한을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미중회담 때문에 그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한국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도세대를 모르게 때리는 거. 어떻게? 천안함처럼 때리는 거지. 어떻게? 여러분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김현희 8.58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추춤하게 되죠. 천안함 사건도 이명박 정권이 추춤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제목에서 말씀드린 김선일 사건 참수당했죠. 그때 노무현 정권이 추춤하게 되는데 그것처럼 이북은 지금 이재명 정권을 분명히 한번 테스트할 겁니다. 도발적인 도전을 할 거예요. 이란이 지금 도전을 했지만 그 뒤에는 이북이 있다. 네,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은 제가 쓴 책 중에 천안함 정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지금 제 눈에 안 띄네. 천안함 정책에서는 이명박 보수 정권은 왜 실패했나 제가 부제를 달았습니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사건 조사하느라고 세월 다 보내고 그다음에 북한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고도 아무것도 못했어요. 응점도 못했어요. 조사하다 세월 다 보냈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촛불 시위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약한 정권이었어요. 또 올림픽을 앞두고 아마 이 사건이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뀔 때인데 전두환 정부 말기에 터졌을 거예요. 김현희 사건이. 저는 이 사건을 기자가 되기 직전에 경험했나? 하여간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뭐 그때 그런 걸로 그때는 잘 집중 못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바레인의 경찰이 자기네가 조사한 보고서 영문으로 된 거를 우리 정보부에 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서 입수해서 그걸 가지고 기사를 월간조선에 썼나 신동아에 썼나 저 두 매체에 다 있어서 헷갈렸는데 그걸 자세히 쓴 적이 있습니다. 어디 신동아나 월간조선에 이정훈 김현희 사건 바레인 보고서 하면 쭉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 기록들을 보게 되면 대한항공 858기가 인도양에서 안다만에서 떨어졌는데 바레인에서 지금 뭐 카타르 바레인 다 고기죠. 떠난 비행기인데. 근데 거기 처음에 일본인 둘이 내렸다. 하찌야 시니치, 하찌야 마유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본 대사관이 자국인들이 범인인 줄 알고 걔네들이 막 하찌야 시니치, 하찌야 마유미를 찾죠. 그런데 바레인 경찰이 먼저 잡았던가? 그 할아버지 하찌야 시니치는 음독해서 죽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가짜 여권이다 해서 우리도 우리 비행기에 가서 안기부가 가서 우리 비행기가 떨어졌으니까 가서 보니까 앰플을 보니까 북한 간첩들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마유미는 체포를 했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서울에서 안기부 요원들이 급하게 대한항공기를 타고 달려갑니다. 조사하겠다고. 그때는 뭐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을 때니까 90년부터 해외여행 자유가 됐으니까 여권도 없이 그냥 날아갔죠. 바레인공항에 딱 내리니까 여권 없으니까 못 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스튜어디스들이 거기서 밥 주는 거 먹고 화장실 그거 쓰고 그러니까 비행기는 내리면은 엔진이 안 돌아가면 에어컨이 원래 없습니다. 공기를 돌려서 쿨링 시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러고 있는데 바레인 당국에서 야 니들이 알아서 해 하고 하찌야 신이찌 김승일이죠. 북한 간첩.
그자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보내줍니다. 그걸 우리 쪽에 받아요. 안기부 요원들은 못 내리고. 받았을 때 그때는 내가 그 안기부 요원들을 취재를 했던가? 하여간 그때 뭔가 제가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혹시 이 시신에 폭약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그 더운 비행기 좁은 안에서 관 뚜껑을 열고 다시 몸을 조사했다고 그랬었어요. 전전긍긍했었답니다. 터지면 다 죽으니까. 자기들도 비행기 터져서 한국 사람 근로자 많이 죽은 것 때문에 날라왔는데 이 시신에 또 어디 폭약이 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이제 김현희 받고 그래갖고 돌아와서 국내에서 김현희 사건을 밝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지금 나오는 외교부 보도를 쭉 보니까 그 잔해를 우리가 받았다. 우리 대사관에 있는데 이걸 갖고 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무슨 화약이 있는지 몰라서 걱정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좀 김현희 사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바그다드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바레인에서 사람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는데 폭발을 했거든. 근데 북한의 요원들이 바그다드에서 같이 타고 일본인 행세를 하면서 부녀 행세하면서 하치야 시니치 마요미 바레인에서 내리면서 얘네들이 C4 폭약을 딱 비행기에 붙여놓고 근데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탁상시계 같은 거 있죠. 그걸 두고 내리죠. 시계에는 배터리가 있죠. 그리고 시간이 돌아가죠. 그리고 폭약이 있으니까 시한폭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터진 게 김현희를 잡았기 때문에 밝혀지는 거고. 근데 그 바레인 경찰이 터졌다라고 하니까 내린 사람도 조사하다 보니까 잡았을 때 하치야 시니치 김승희는 음독해서 사살하고 김현희는 음독 실패로 붙잡아서 조사를 하는데 뭐 한국어 영어 막 일본 영사가들이 와서 조사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야 이북이야 이상해 가짜 여권이야. 우리도 가서 보니까 북한 냄새 나네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사건도 비슷한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김현희 사건 요소를 하나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아까 제가 천안함 사건 얘기했는데 천안함 사건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당하고도 서울올림픽을 치르고 그 다음에 헌법을 바꿔가지고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도전했지만 노태우가 당선되는 선거혁명, 단임을 이루게 되죠. 그러나 그때 이북에 대해서 응전했다는 건 제가 듣지 못했어요. 세월이 지나서 김선일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거는 노무현 정권 때 일어납니다. 노무현 정권 때는 제가 요건 아주 잘 알아요. 그때 이제 하여간 뭐 청와대 사람들도 제가 만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노무현 정권에서 일개 사단을 파병하느냐 그때 이라크를 미국이 때릴 때죠. 2003년에. 그래서 한국이 참전하느냐 마느냐 기본적으로 노무현 정권은 좌파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조금 순박한 데가 있고 좀 의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파병하는 쪽으로 합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육군에서 국방부에서는 많이 보내자라고 합니다. 많이 보내야 우리 군인들이 안 죽는다. 이 쪽수도 힘이잖아요. 한 명 가면 코피 터지지만 둘이 가면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분 외국 가보시면 그거 금방 느끼죠. 5명 가게 되면 큰 소리 치면서 술 마시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5명, 10명 되면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운동하듯이. 근데 그거 많이 가면 죽는다는 여론이 있어서 일개 여단을 보내서 막 보낼 때입니다. 그때 김선일 씨가 누군가 하면은 이거 참 인연이 참 무서운데 요 가나무역이라고 하는 회사의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모 교회의 독실한 신도였어요. 이 친구는 어렵게 살았고 신심이 있어서 이 이슬람 지역에 선교할 의지도 있어서 이 가나무역이 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이라크에 작전하는 미군 부대가 있는데 미군 부대에 PX에 물건 공급해주는 회사, 해외에서 활동하는 회사죠. 제가 이 회사 사장을 그때 만났었습니다. 아주 세월이 많이 옛날 얘기긴 한데 만나고 보니까 이제 국민학교 1년 후배더라고요. 물론 아는 사이는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다 보니까 같은 동네에서 컸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왜 그런 위험지역에서 하게 됐느냐. 자기 형이 박정희 정권 때 중동 근로자들이 많았잖아요. 자기 형이 중동 근로자로 일하면서 그쪽에 터를 잡았다. 그래서 이제 이라크까지 가게 됐고 그때 미국이 탁 때릴 때 미군이 막 싸우러 가는데 PX 물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생필품, 전쟁 물자 말고 그걸 누가 보급해주는 데가 있었으면 좋은데 이라크에는 물자가 없으니까
뭐 한국 업체들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 친구가 한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직원으로 김선일 씨가 들어와서 선교도 할 겸 뭐 돈도 벌 겸 들어온 거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하지 않냐 그랬는데 그 사장 말로는 이라크 사람들 순수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김선일 씨를 테러 단체가 납치해버리죠. 그 단체 이름이 나중에 나옵니다.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입니다. 2004년의 일입니다. PX에 갖다 주고 돌아오던 김선희 씨를 차량에 있는 걸 납치했죠. 이 사건이 2004년인데 그로부터 지금 20년이 더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이라크는 여행 금지 단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김선희 사건이 그만큼 컸어요. 굉장히 젊은 친구였습니다. 70년생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가나무역 그래도 잡혀가지고 뭐 정식으로 출국했던 친구예요. 그 팔루자에 있는 미군 부대에 납품하다 붙잡혔는데 한 20일 후인가 알자지라 방송에서 나오죠.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데에서 한국인을 잡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화면에 한국 군인들이여 제발 여기를 떠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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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영어 자막이 나오면서 그동안 우리는 김선희 씨가 사라진 건 알았지만 어떻게 된지 몰랐는데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한국군이 막 가고 있었댔나? 파병? 그래서 도로 철수하니 뭐니 뭐 시끄러웠습니다. 결국은 그냥 그대로 들어가죠. 납치 3주 후인 6월 20일 이들이 인터넷으로 공개했고 알자지라가 보도해서 세계적인 파문이 일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죽입니다. 참수를 해버리죠. 참수하니까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정부는 좌파인데 이 좌파들이 모여서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를 벌이면서 파병 반대 시위가 일어나요. 굉장히 컸어요.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의지가 있어서 보냅니다. 그때 보게 되면 노무현 대통령이면 저는 살고 싶습니다. 이런 영상도 다시 띄우고 했는데 띄웠는데 죽입니다. 근데 그때 대한민국은 이 테러 단체에 대해서 복수를 못했어요. 복수는 누가 해주느냐? 2년 뒤에 미군이 아부 무사부 알자르콰이라고 하는 이 유일신과 성전 지도자를 사살합니다. 그리고 김선희 씨는 이놈들이 죽인 다음에 팔루자 일대에다 길에다 버려놨었어요. 근데 그 시신 옆에다가 부비 트랙을 걸어놨었습니다. 근데 미군들이 그걸 순찰하다 발견하는데 잘못 건드렸으면 부비 트랙이어서 사람이 또 죽죠. 근데 다행히 터지진 않고 걷어내면서 그때 시신을 발견했었습니다. 이게 김선희 사건입니다. 자,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길게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 하면은 뭐 제가 깊이 취재했던 사건, 김현희 사건도 그런 사건이긴 하지만 이런 사건 뒤에는 북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김선일 사건 때도 제가 만났던 많은 그때 뭐 국정원하고 취재할 수밖에 없죠. 북한이 아마 이라크의 테러 단체한테 한국인 하나 납치해서 손 봐라. 그래야 한국이 파병을 안 할 것이고 한국 내에서도 보수 진보가 싸우면서 한국이 분열될 것이다. 이런 게 부탁이 들어갔을 거고 저는 유일신과 성전 단체도 미국을 지원하기 오는 나라들을 막기 위해서 테러를 하는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게 쓰리쿠션 공작의 세계다라고 듣고 내가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북한이 직접적으로 때린 거죠. 근데 걔는 지금도 부인하잖아요. 부인하니까 대한민국의 그때 이명박 정부도 약했지만은 민주당이 어땠어요? 나중에 이북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전쟁하자는 겁니까? 하고 난 게 누구? 그게 문재인인가? 하여간 민주당 그러고 나왔어요. 박지원이도 그랬고. 아주 친북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쫙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남호를 때린 거는 거의 이란이 확실하고 이란한테 한국 배도 한번 잡아봐라는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이북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이재명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친북적인 요소가 있지만 더 강경 좌파가 나와서 이재명 정권을 막 보수라고 공격해대고 거기 우리 함정 지키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파병하지 말라고 데모하면서 이재명 정권도 결국 얘네들은 흔들어버리는 대상밖에 안 됩니다. 보수 정권보다는 통하기 좋으니까 통하지만은 없애야 할 정권 중에 하나니까 흔드는 게 더 좋은 거죠. 좌파들이 이제 지령받고 나와 설칠 겁니다. 아마 파병한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남호 피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지금 아부다비 UAE에 우리 국정원 주재관들이 나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국가정보원에서 판단보고가 들어와야 돼. 김건희 사건도 겪어봤고 김현희 사건 무대가 다 이쪽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정석이 있는 국정원은 용각산 소리가 안 나요.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이북은 반드시 이재명을 호구로 만듭니다. 호구로 만들어야 이북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제 적당한 때가 오게 되면은 어딘가 한번 때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이명박 정권이 보수라고 하지만 대응 못했잖아요. 전두환 정권도 노태우 정권도 김현희 사건 때 그냥 그러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때 전두환 정권은 흔들리지 않고 올림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을 코너에 몰고 김현희를 갖고 계속 북한을 압박해 놓는 작전을 했지만 때리지 못했어요. 근데 노무현은 더 약했고 이명박도 약했고 이재명은 볼 것도 없죠. 그래서 호구를 만드는 겁니다. 호구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뭘 하게 되면 하는 거죠. 저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섰다고 보는데 김용범 실장을 시켜서 국민배당, 국가배당이라고 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를 하는 굉장히 약한 정권. 국민한테 나 좀 사랑해줘, 포 좀 주세요, 나 지방선거 이기고 그래야 좌파 좋지 않습니까? 나 의적이에요.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판단 보고를 누가 해야 되느냐? 국가정보원이 옛날 같으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정석이 있어 못하는 거고 대한민국 국방부 안규배기가 장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판단 보고 나옵니다.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서 강경파다,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게 민주당 정권이라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하는 해석이 거의 맞을 겁니다. 남우호와 북한 문제, 남우호 사건을 통해서 이북은 이재명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이재명을 본격적으로 호구로 만드는 작전을 준비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